자, 이번 시간에 논의할 주제는 감정평가 실제 중에서 비교 방식, 특히 이제 거래 사례 비교법이라는 것이 계산 문제 형태로 출제가 되고요. 임대 사례 비교법은요, 출제가 안 되고요. 그냥, 무조건 임대료의 주된 평가 방법이다. 이걸로 끝나고요. 그 다음에 공시지가 기준법, 요 세 가지를 묶어서 비교 방식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자, 이제 논의를 좀 해보시게 되면은 요렇게 돼 있죠. 그래서 비교 방식 사례라고 하는 것이 이슈가 될 텐데, 대상 물건과 가치 형성 요인이 같거나 비슷한 물건의 거래 사례를 기준으로 해서 사시, 자, 그 다음에 지계면 해서 사정 보정, 시점 수정, 가치 형성 요인 비교의 과정을 통해서 대상 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감정평가 방법, 이렇게 정의를 하고요. 집합 건물, 그 다음에 이제 과수원, 그 다음에 자동차, 동산 등이 주 대상이 됩니다. 토지도요, 경우에 따라서 바로 거래 사례 비교법을 적용을 할 수 있습니다. 29회 때 계산 문제 출제가 됐고요. 그래서 그런 게 있겠고, 지금 살림이라고 하는 거 한번 보고 버린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좀 어렵기 때문에. 살림은요, 산지와 임목, 가치가 다르기 때문에 구분하여 평가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물론 산지와 임목을 일괄해서 평가할 때는 거래 사례 비교법을 적용을 한다. 땅하고 나무를 한꺼번에 평가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고요. 만약에 구분하여 평가할 때는 자, 두 개로 나눠야 되죠. 자, 산지라는 건 땅이니까 공시지가 기준법이 원칙입니다. 물론 토지 앞에서 거래 사례 비교법 적용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공시지가 기준법이 원칙이니까 따로 얘기 안 하고, 임목에 대한 감정평가 방법, 나무예요. 나무는 거래 사례 비교법을 적용하는 게 원칙이다. 그런데 소경목님, 너무 나무가 기름이 작다, 아주 어린 나무다 라고 한다면 이때는 원가법을 적용할 수 있다 해서 딱 한 번 출제 이슈가 됐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요건 큰 쟁점 안 되고요. 앞에서 했던 거, 집합건물, 과수원, 동산, 자동차, 그 다음에 경우에 따라서 토지라고 한 것도 소위 뭐를 적용할 수 있다? 바로 자, 거래 사례 비교법 적용할 수 있다. 자, 공식이죠. 비준 가격이라고 하는 거, 사례 가격에다가요, 사시지계면, 뭐 여기까지는 그냥 지겹게 앞에서 해왔던 얘기 그대로 끌고 갑니다. 자, 그래서 조금 어려운 것이 바로 사정 보정치를 구하는 방법, 또 지역요인의 비교치, 개별 요인의 비교치를 구하는 방법인데, 항상 사례라고 하는 것이 어디에 들어간다? 분모의 자리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사정 보정치를 구하고 지역요인 비교치를 구하고 등등등 할 때 무조건 사례라는 것이 어떻다? 분모에 들어가면 된다. 요거 하나만 기억을 해 주시면 됩니다. 자, 분모에 사례가 들어가고요. 자, 지역요인 비교치 할 때도 분모에 사례가 들어가고, 자, 개별요인 비교치 할 때도 사례라고 하는 게 분모에 들어가게 됩니다. 좀 이따 계산해 보면 간단하고요. 그리고 이제 지역요인 비교치라든가 또는 개별요인 비교치의 분자에는 대상 물건의 지역요인 평점, 대상 물건의 개별요인 평점이라고 하는 거. 대상 물건으로 보는 게 정확한 표현이죠. 대상 물건의 지역요인 평점, 대상 물건의 개별요인 평점을 계산의 방식. 그래서 요거 나중에 계산 진짜 간단하고 그냥 산수, 진짜 몇 초도 안 걸리게 풀 수 있어요. 근데 헷갈리는 게 이 아이야. 사정 보정치 분자값에 정상 가격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자, 금매로 물건이 이루어졌다, 매각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면 사례 가격을 만약에 100으로 봤을 때 정상 가격이 120이다라고 하면 일단은 1.2라는 게 사정 보정치가 되게 됩니다. 자, 그런데 또는 어떤 이유로 알고 지내는 사람과 거래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사례가 바로 100의 거래가 됐는데 실제 가격은 80에 불과하다. 그러면 사정 보정치는 0.8을 입력을 하면 된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계산 문제 풀어가면서 약간 흔들리는 부분이 사정 보정치 부분인데, 일단 공식을 가지고 대상을 하게 되면, 공식을 가지고 접근을 하게 되면 항상 분모의 자리에 뭐가 들어간다? 사례라는 것이 들어간다. 이렇게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파트는 이제 지문 한두 개 볼까요? 여러분 교재 210페이지 가서 보시게 되면, 거래 사례 비교법이란 대상 물건과 가치 형성 요인이 같거나 비슷한 물건의 거래 사례와 비교해서 대상 물건의 현황에 맞게 사정 보정, 시점 수정, 그리고 지역요인, 개별요인, 면적요인을 묶어서 가치
가치 형성 요인의 비교 등을 과정을 거쳐서 대상 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감정평가 방법, 이렇게 구성했었고요. 두 번째, 감정평가업자 산림을 평가할 때 산지와 인목을 구분하여 감정평가한다. 이때 자 구분해서 산지는 공시지가 기준법이니까 따로 얘기를 안 하고 인목을 평가할 때는 기본적으로 뭐라고요? 거래 사례 비교법. 다만 소경 목림일 때는 어떠 원가법 이렇게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좀 뒤에를 틀리게 뽑았는데 그동안 지금 감정평가의 주된 평가 방법 중에 가장 어려운 게 산지와 인목, 이거 산림에 관한 부분이 가장 큰 이슈. 자, 근데 이거 나중에 이제 살을 붙여야 되겠고요. 자, 이제 가서 바로 결론 211페이지부터 문제 가지고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문제가 상당히 많아 보입니다. 그래서 213페이지까지 문제가 5문제가 8년 동안 이루어졌네요. 그래서 사정보정치 구하시오라는 1번 문제부터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다가 이제 계산해 볼까요? 사정보정치. 자, 지금 정상 가격이 얼마로 주어져 있죠? 사정보정치는 사례 가격분의 뭐라고 그랬어요? 정상 가격이라는 것이 뭐가 된다? 정상 가격이 이게 사정보정치다라고 돼 있다고 공식에 대입하는 거라고 해서 지금 정상 가격이 얼마로 되어 있어요? 제곱미터당 8만 원이라고 주어져 있죠? 그죠? 그럼 사례 가격을 계산해 봐야 돼. 사례 가격이 면적이 1000제곱미터인 토지를 1억에 구입했다라고 돼 있죠? 스톱. 그러면 이제 이거 제곱미터당 얼마의 거래가 된 겁니까? 사례가 얼마의 거래가 된 거야? 10만 원. 이것만 할 줄 알면 되는 거야. 10만 원 계산할 수 있나 모르나 이거 물어보는 거야. 1000제곱미터를 1억에 거래가 됐다. 사례 가격이 얼마라고요? 사례 가격이 10만 원. 끝. 0.8이죠. 사정보정치는 사례 가격분의 정상 가격이라고 했었잖아요. 그죠? 그리고 정상 가격은 제곱미터당 8만 원 이렇게 주어져 있다고. 그리고 이제 자 사례 가격이 제곱미터당 10만 원을 거래가 됐다. 그럼 너무 유치하잖아. 아니 빠른 사람은 0.4초 만에 풀어버린다고. 그러니까 헷갈리게 하려고 1000제곱미터를 1억에 거래를 했다라고 이렇게 흔들어주는 거예요. 근데 이걸 읽어보시면 안 되고 사정보정치를 구하시오라고 하면 공식을 먼저 떠올려야 돼. 사례 가격분의 정상 가격이라고 하는 거. 사례 가격이 계산해 보니 제곱미터당 10만 원. 정상 가격이 제곱미터당 8만 원. 그럼 사정보정치는 얼마를 곱해주면 된다? 0.8을 곱해주면 된다. 이런 식의 문제가 되게 되는 겁니다. 너무 간단히 민망해요. 요는 공식을 지금 먼저 봤으니까 이게 문제가 안 되는 거고 시험장에서 공식이 바로 앞에 안 보이니까 당황한다. 읽어본다고. 읽어보면 안 되고 문제에서 뭘 물어보는지 사정보정치는 뭐가 된다? 사례 가격분의 정상 가격. 이것만 아시면 금방 문제 푸는 거예요. 그래서 답은 0.8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 넘어가서 자 2번 문제. 이게 이제 두 문제를 짬뽕을 해놓은 건데 우리 사정보정치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항목에 사정보정치 나와 있죠? 2번 문제에 동그라미 2개 있잖아요. 거래사례 비교법 적용 시 사정보정치에 괄호를 적용했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럼 사정보정치 보니까 자 일단은 분모 사례 가격이 얼마가 된다고 되어 있어요? 사례 가격 얼마? 안 나와 있네. 20% 저가 매도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정상 가격을 만약에 정상 가격을 봐봐요. 정상 가격을 100으로 보게 되면은 20%로 나와 있으니까 정상 가격을 100으로 보면 사례 가격은 얼마의 거래가 됐다는 얘기입니까? 80에 거래됐다는 얘기죠. 다시 인근의 정상 가격 대비 20% 저가의 거래가 됐다라고 이렇게 돼 있다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문제를 풀어갈 때 사례 가격을 먼저 분모해. 그리고 분자에는 뭐다? 정상 가격을 넣어줘야 된다고. 이 문제가 좀 까다로웠어요. 그동안 안 냈던 문제 패턴이니까. 그래서 정상 가격을 100으로 본다라면은 사례 가격은 얼마? 80이다. 100 나누기 80이니까 1.25라고 하는 게 어떻다?
사정 보정치가 되게 되는 겁니다. 계산하면. 아까 사례 가격을 뭘로 봤어요? 사례 가격을 봤던 것이 뭐가 있었냐면은, 자, 10분의 8 한 번 있었죠. 앞에 문제에서. 0.8, 1번 문제에서. 거의, 정상 가격이 8만원인데, 사례 가격이 10만원이다. 1번 문제 있잖아요. 10분의 8. 이 문제 보고 거꾸로 낸 거야, 이놈의 새끼들이. 감 잡히시죠? 순서 바꿔치기 한 거라고. 근데 표현을 할 때 사례 가격이 정상 가격 대비 20% 저가의 매도가 되었다. 이런 식의 표현을 썼다고. 그 얘기는 정상 가격이 100이라고 한다면 사례 가격은 얼마? 80이다. 이 얘기를 물어본 거예요. 이게 이제 거의 어떻게 보면 초등학교 산수 이게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익숙하지 않으면 되게 당황하죠. 더 중요한 거는 공식 사례 가격분의 정상 가격이라고 하는 게 이게 뭐가 된다? 바로 사정 보정치. 그래서 1.25라는 값이 사정 보정치. 그 다음에 이제 그 위에 있는 거 원가법 적용 당시에 경제적 내용 요소 30년 최종 잔가율 10% 정액법으로 감가 수정을 할 때 재조달 원가 대비 매년 감가액의 비율. 자, 일단은 재조달 원가 봐봐요. 이게 문제를 표현하면 이런 식이야. 재조달 원가 대비 매년의 감가액의 비율. 이걸 구하라고. 매년 감가액의 비율을 구하라고 돼 있다고, 문제가. 그럼 이것도 이제 짜증이 났던 문제야. 재조달 원가가 얼마나 주어져 있지 않아. 그러면 이제 100으로 두거나 1로 두거나 전제를 해야 돼. 만약에 재조달 원가를 1이라고 하십시다. 왜? 재조달 원가 분에 뭘 구하시오 했으니까 이걸 1로 두는 게 제일 확실하니까, 편하니까. 재조달 원가를 1로 두게 되면은 정액법 따른 매년의 감가액은 어떻게 되는가요? 30. 경제적 내용 연수 분의 재조달 원가 마이너스 뭐가 되죠? 잔존 가치. 최종 잔가율이 10%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0.1이 되는 거죠. 10%는 0.1이잖아요. 그죠? 이거라고. 이게 뭐가 되냐면 0.9 나누기 30 한 값이 뭐가 된다? 매년의 감가액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산을 하게 되면 거기 이제 주어진 데이터가 0.03이 나온다고요. 근데 이 까다로웠던 게 0.03 그리고 괄호 열고 자 뒤쪽에 퍼센트라고 표시가 돼 있죠. 문제에서 3%라는 얘기죠. 0.03을 퍼센트로 표시하게 되면 어떻다고요? 3%. 오히려 이게 되게 까다로웠어요. 한 문제에서 지금 두 가지를 물어보는 방식. 다시 요건 배제하시고 저거부터. 사정보정치 뭐라고요? 자, 사정보정치라는 것은 사례 가격분의 뭐가 된다? 정상 가격이라고 하는 게 뭐가 된다? 사정보정치. 이 공식 외우시면 돼. 2번 나왔던 주제입니다. 이 정도면 수험생 막 쓰러져 버려. 막 토하고 막. 계산 문제가 또 나왔어요, 이렇게. 막 나와서 학원 원장한테 이르고 지랄이에요, 그냥. 막 전화해서 시험 끝나면 골 때려요. 수험생들이 막 분해가지고, 계산 문제가 지금 몇 문제가 나온지 모르겠다고. 예? 그럴 수 있어요. 공식 아직 암기가 안 돼서 그래요. 이 문제는 사실 2번은 어려워요. 2번은 좀 어렵게 구성을 한 거고, 일반적으로 아까 1번 문제 같은 건 충분히 풀 수 있어요. 공식만 외우면. 그게 계속 숙달되는 과정이 필요해요. 그래서 하여튼 그러다 치고. 자, 3번, 4번 문제. 겁나 쉬운 거야, 이게 유체 극치야. 지역요인 비교치, 개별요인 비교치. 아까 분모에는 무조건 뭐가 들어간다고 했어요? 사례가 들어간다고 했어. 분자에는 뭐가 들어가요? 대상 물건의 특징이 들어가요. 그래서 자 지금 다른 거 볼 것도 없고 자 거기 보니까 3번에 사례 부동산이 속한 지역을 100으로 사정할 경우에 라고 돼 있죠. 사례가 100일 때 대상은 이런 특징을 보여준다 라는 의미라고요. 지역요인 비교치를 구하시오 이런 문제일 거예요. 문제 안 봐도 사례가 100일 때 첫 번째 거기 하나 가는 거야.
사례가 100일 때 첫 번째 뭐가 있어요? 기타 조건은 마이너스 2라고 돼 있죠? 사례가 100일 때 대상은 얼마라는 얘기야? 98이란 얘기죠. 마이너스 2란 얘기가. 사례가 100일 때 환경 조건은 플러스 3이라고 돼 있죠. 그럼 100분의 103이 되는 거죠. 100분의 103. 그죠? 세 번째, 사례가 100일 때 뭐야? 마이너스 1인가요? 99가 되죠? 99. 사례가 100일 때 플러스 4니까 뭐야? 100분의 104. 이거 구하라는 얘기야. 일때는 근데 이렇게 갈 것도 아니야. 실제로는 100분의 98은 뭐야? 0.98. 100분의 103 뭐야? 1.03. 100분의 99는 0.99. 100분의 104는 뭐야? 1.04. 계산기 바로 두들기면 되는 거예요. 문제 보면서 자, 0.98, 1.03, 0.99, 1.04. 이게 지역요인 비교치 구하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100분의라고 하는 거예요. 100을 기준으로 항상. 사례는 100을 항상 기준으로 판단하기 편합니다. 되셨죠? 아니, 아까 우리 공식에서 이렇게 있었잖아요. 자, 지금 지역요인 비교체에서 사례의 지역요인 평점을 100으로 봤을 때 대상 물건의 지역요인 평점이 아까 99가 되고 104가 되고 103이 되고 98이 되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설명드릴 때야 그 해설 써놓을 때는 100분의 98 이렇게 과정을 얘기하지만은 실제 계산에 갈 때는 100분의 98이 0.98이고 계산기 두들긴다고 생각하면 돼. 0.98 곱하기 1.03 곱하기 0.99 곱하기 1.04 곱하기 이렇게 해보면 다 끝난다고. 딱 떨어져요. 이거 20초 안 걸립니다. 지역요인 비교치 계산하는 문제 20초 안 걸려요. 아니 공식이니까 루틴이니까 뭐 읽어볼 것도 없다고. 읽어볼 이유도 없이 표 나오면 바로 다이렉트 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 그래서 뭐 소점 네 번째 반올림 이런 거 알아서 하시는 거고. 그래서 여러분 자료 4번 문제 가서 보십시다. 지금 감정평가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과 거래 사례 부동산의 개별 요인의 항목을 비교 내용이 다음과 같을 때, 자, 개별 요인 비교치는, 자, 그래서 이것도 그래. 대상이 5% 우세함이라고 되어 있나요? 첫 번째 점에서, 몸은 어때? 그러면 사례가 100일 때, 대상이 얼마? 5% 우세라고 되어 있나요? 100분의 105가 되는 거야. 두 번째, 자, 3% 열세. 그러면 100분의 97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세 번째, 동일하면 필요 없고, 규제. 자, 대상 부동산이 4% 우세라고 돼 있죠? 4% 우세라고 돼 있잖아요. 100분의 104. 이렇게 갈 것도 아니지. 처음에 1.05 곱하기 0.97 곱하기 1.04. 약간 표현이 바뀌죠. 100을 기준으로 해서 얼마다 이렇게 하면 유치하니까 3% 우세, 4% 열세. 그럼 이제 5% 우세면 1.05고 3% 열세면 0.97이고 4% 열세면 0.96이고 계산기 3번 두드리면 끝나는 거야. 곱하기만 해주면. 이게 지역 요인의 비교치 계산 문제예요. 전혀 어렵지 않아요. 안 해서 그럴 뿐이지. 사정 보정치가 어렵다니까. 사례 가격분의 정상 가격. 이게 좀 어려워. 그 다음에 자 5번 문제 가겠습니다. 조금 이제 복잡해 보이는데 이것도 그래. 지금 뭐를 구하시오? 비준 감정평가액을 구하시오. 자 그리고 거래 사례 비교법이라고 전제하고 있죠? 그럼 공식을 떠올려야 돼. 제가 29회 때 문제. 사례 가격 먼저 구해봐야 돼. 사정 보정치, 시점 수정, 지역요인 개별은 면적요인을 고려해서 가격을 구하는 거라고요. 그러면 대상 물건에 자 뭐 용도 지역이 A시 B동 뭐 이렇게 돼 있다고 치고 기준점은 2018년 9월 1일이고 자 사례를 먼저 책정을 해봐야 되죠. 사례 가격을 먼저 특정을 해야 되잖아요. 사례 가격이 지금 얼마로 돼 있어요? 3억으로 돼 있죠? 그럼 이제 3억부터 시작하는 거야. 공식에 따라서 아까 사례 가격에다가 사시지계면 들어가는 거니까 비중 가격은 3억 곱하기
먼저 사정 보정 요인 있나 보십시다. 사정 보정 요인 없음이라고 돼 있죠? 아니 이게 문제 출제 기술상 다 넣어버리면 복잡하니까 사정 보정처럼 딴 데서 한번 물어봤잖아요 최근에. 그러니까 걔를 빼고 들어가는 거야. 그러면 시점 수정을 봐야 되죠. 시점이 언제냐면 사례가 지금 거래 사례가 3월 1일 날 거래가 됐고요. 지금 기준 시점은 9월 1일이라고 돼 있어요. 그럼 이제 집값 변동률 나와 있죠? 4% 상승. 스톱! 4% 상승은 어떻게 표시해야 돼? 4% 상승은 어떻게 표시해야 되냐고요? 100점 영사요? 1.04지. 1.04. 아까 바로 개별 요인 할 때 했던 거잖아요. 4% 상승은 여기다 1.04를 곱하면 된다고. 시점 수정했죠? 그 다음에 지역 요인. 아마 인근 지역이라 그럴 거야. 인근 지역이라 나와 있죠? 그럼 인근 지역은 지역 요인이 같으니까 고려할 필요가 없죠. 그 다음에 개별 요인. 보니까 개별 요인 나와 있어. 5% 열세라고 돼 있죠? 그럼 뭐가 돼야 돼? 0.95가 돼야 되죠. 0.95가 돼야 되죠? 그리고 나서 면적 요인. 지금 사례가 얼마야? 사례가 면적이 얼마냐고요? 100제곱미터. 그죠? 100제곱미터죠? 대상 물건의 면적이 얼마예요? 120제곱미터. 1.1을 곱한다 이런 얘기예요. 사례분의 대상 이렇게 알게 됐으니까. 그럼 이게 3억 곱하기 1.04 곱하기 0.9 곱하기 1.2 하게 되면 대상 물건의 가액이 거래사례 비교법에 따라서 나오게 됩니다. 이 모든 문제의 논의의 근저는 뭐냐면 계산기를 두드리기고 말고는 그 다음 문제고, 이건 뭐 계산기 나오면 지가 뭐 특별한 문제가 좀 나올 테니까 사시지계면이라는 요소를 그대로 가되, 아까 우리가 공부했던 사정 보정은 사례 가격분의 정상 가격. 그 다음에 지금 시점 수정, 지역 요인 보통 빼줘요. 계산이 너무 복잡하니까. 그 다음에 개별 요인, 자 5% 우세 그러면 1.05, 5% 열세 그러면 0.95 이런 식으로. 개별 요인을 2개, 3개를 넣을 수 있겠지. 계산 복잡하라고. 그 다음에 거래 사례 비교법에서는 꼭 기억할 게 뭐라고요? 면적 요인도 고려를 해줘야 돼. 이게 이 문제 푸는 테크닉이에요. 이게 지금 사정 보정 치면 좀 힘들어요. 꼭 바로 다이렉트로 안 주니까. 근데 지역요인, 개별요인, 뭐 시점성 이런 것들은 개수를 같이 묶어서 구성을 해버리니까 결코 사람들이 쉽다고 생각하지 않아. 이걸 일 없이 다 읽어봐요. 읽어보는 게 아니라 공식에서 필요한 것들을 대입해 가는 방식으로 해결하면 됩니다. 이게 거래 사례 비교법이에요. 이게 전부예요. 아까 사정 보정 치면 좀 부담스러웠어요. 넘어가서 임대 사례 비교법. 지문 하나도 없습니다. 아까 임대를 평가를 주된 평가 방법은 뭐가 된다? 임대 사례 비교법. 자, 그러면 이제 의미 없고 공시지가 기준법. 토지를 감정평가할 때 비교 방식 중에 하나가 표준지 공시지가를 베이스로 해서 뭘 할 수 있다? 토지 가격을 결정할 수 있다. 공식 시지계그. 표준지 공시지가에다가 뭐 한다고요? 시지계그라고 하는 거. 그래서 요거 한번 설명드릴까요? 자, 먼저 토지 가격을 결정, 공시지가 기준법에 따라서 토지 가격을 결정하려면 비교 표준지를 선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이게 출발점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시점 수정이라고 하는 것을 해줘야 돼요. 가격이 그 사이 상승하는 경우가 있어요. 데이터가. 이런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지역요인, 개별요인, 그 밖의 요인이라고 하는 거. 해서 비교 표준지는 가능하면 인근 지역에 있는 비교 표준지를 선정해 주는 게 좋겠죠. 지역요인을 비교할 필요가 없을 테니까. 없으면 유사지계로 선택해야 된다. 두 번째, 시점 수정. 자세한 내용 볼 거 없고 계산 문제 아예 줘요. 그 사이 지가가 얼마나 상승했는지. 그 다음에 그 나머지 지역 요인, 개별 요인, 그 밖의 요인 등을 고려해서 어떻다 대상 토지 가격을 결정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 자, 요거는 지금 문제 중에서 자, 어떤 걸 하나 보시게 될 거냐면 여러분 교재 어디 216페이지 바로 문제 중에서 1번은 나중에 한번 자, 시간 나면 보시고요.
2번 문제 공시지가 기준법에 따른 가격을 구하시오라고 해서 2번, 3번 두 문제만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지금 이제 대상 토지의 가격이라고 하는 것이 구하려면 먼저 비교 표준지부터 찾아봐야 돼. 그냥 보면 안 돼. 비교 표준지를 찾아봐야 되죠. 비교 표준지의 가격을 얼마를 주고 있어요? 제곱미터당 200만 원이라고 주어져 있죠. 공식에 대입해야 되니까. 읽어보지 말고 비교 표준지 가격을 먼저 계산해 내야 된다고요. 200만 원 주어져 있죠? 그 다음에 지금 필요한 게 시점 수정을 해야 돼. 시점 수정 바로 주어져 있죠. 지가 변동률 5% 상승이라고 주어져 있죠? 그럼 여기를 뭘 곱해줘야 돼? 1.05. 100분의 105가 돼야 되는데 그럼 1.05. 세 번째. 자, 시지. 자, 지역 요인. 지역 요인을 이제 검토해 보는데 인근 지역이라니까 검토할 필요가 없죠. 지역 요인이 같으니까. 개별 요인 검토해 봐야 되죠. 개별 요인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5% 열세, 20% 우세 두 가지 나와 있죠. 5% 열세는 어떻게 돼? 0.95. 그 다음에 20% 우세는 얼마야? 1.2 하면 되는 거죠. 그럼 다 채워졌나요? 그 밖에 요인은 보정할 사항이 없으면 됐으니까. 시, 지, 개, 그. 다 정리됐죠? 다 정리됐죠? 그냥 그 금액 나오는 거 이게. 200만 원 곱하기 1.05, 0.9, 1.1을 곱하게 되면 대상 물건의 가액이 나오게 되게 되는 겁니다. 대상 토지 가액이. 되게 간단해요. 공식을 떠올려야 된다고 토지 가격을 계산해 내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비교 표준지 공시지가이다. 시, 지, 개, 그 이런 식으로. 그 문제 간단해요. 그 다음 문제 3번 문제 가볼까요? 이거 나름 어렵게 구성을 했어. 나름대로 어렵게 구성했어. 먼저 비교 표준지를 찾아봐야 되죠. 표준지를 찾아봐야 된다고요. 표준지가 두 개가 나와 있어. 짜증나게 새끼들 그냥. 하나는 상업용이고 제곱미터당 얼마야? 지금 보니까 100만 원인가요? 하나는 또 지금 오타가 있는 것 같은데 하여튼 일반 공업지역은 100만 원, 일반 상업지역은 200만 원이라고 주어져 있죠. 그럼 비교 표준지를 뭘 산정을 해야 돼요? 일반 공업지역을 해야 됩니까? 상업지역을 해야 됩니까? 상업지역 해야 되죠. 왜냐면 소재지 제일 위에 보니까 일반 상업지역 상업용이라고 표시가 돼 있죠. 요거 하나 물어보는 거야. 비교 표준지를 뭘로 잡을 거냐 요거 물어보는 거야. 그럼 상업용을 가게 되면 똑같은 금액이 아마 나오나요? 200만 원인가요? 200만 원 시작하는 거야. 출제인들 단순해. 귀찮은 거야. 300 하면 또 계산기 두들게 되니까. 200. 그러면 이제 지가 변동 시점 수정 해줘야 되죠? 시점 수정. 지가 변동률 얼마라고 되어 있어요? 상업지역 5% 상승이라고 되어 있죠? 5% 상승이면 얼마야? 뭐라고요? 1.05요?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맞춰요? 똑같은 얘기 계속 하고 있으니까 알지? 1.05. 똑같다고요. 그러니까 스스로한테 놀래지만 내가 이렇게 산수를 잘했나? 아니, 그냥 똑같은 걸 계속 반복하고 있다고. 그 다음에 자, 지금 지역요인을 한번 볼까요? 지역요인 동일함이라고 되어 있죠? 산수가 너무 복잡할까? 지역요인 인근 지역으로서 동일함 이렇게 되어 있다고. 그 다음에 자, 그 밖에 요인, 개별 요인 나와 있구나. 개별 요인은 대상 토지는 표준지에 비해서 가로 조건에서 10% 우세, 다른 조건 동일. 10% 우세면 어떻게 표시해야 돼? 1.1 하면 되는 거죠? 그죠? 그 밖에 요인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돼 있어요. 끝났어요, 그냥. 200 곱하기 1.05 곱하기 1.1 하게 되면 이 대상 물건의 가액이 나오게 된다고요. 답이 4번인가 5번이구나.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3번, 4번 문제 똑같은 문제입니다. 다만 4번 문제는 좀 문제를 어렵게 내려고 비교 표준지를 두 개를 던져주면서 한번 헷갈려 봐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근데 아까 비교 표준지 선정은 기본적으로 인근 지역에 있는 것을 용도적 같은 걸 선정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그 4번 문제는 옛날 문제고요. 1번, 4번은 생략하고요. 여기까지 보시고 잠시 끊었다가 수익 방식 한 15분만 설명을 마저 마치겠습니다.